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토막 경제. 자, 어제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재정 지출 확장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세금 더 많이 풀겠다는 말인데 당장 소득을 늘리는 효과는 보겠지만 신성장 동력이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예, 어저께 우리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대한 경제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주재해서 전 경제부처 장관들이 다 나와서 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예,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반기 운영 계획을 발표를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 반기가 넘어서면서 그 내용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혼선을 빚을 정도이기도 해요. 예. 우선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성장률을 3.0%에서 2.9%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뭐 이것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것이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더 큰 변화가 보여져요. 특히 이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일자리 정부입니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생존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자리 목표를 32만 개에서 18만 개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낮추어 버렸습니다. 예. 또 경제에 가장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증가율 대폭 낮아졌죠. 특히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정부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전망이 반토막으로 악화됐다. 정부 스스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자, 경제는 확실하게 살리겠다라고 출발했던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 치고는 참으로 좀 초라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부 상황판까지 만들었었는데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이를테면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가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주로 세금을 더 푸는 거예요. 정부 돈을 풀어서 그 돈으로 재정의 힘으로서 한번 꺼져가는 경제를 살려보겠다라는 이런 데 방점을 뒀는데요.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과연 돈을 푸는 것이 이것이 재정의 성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정부가 풀겠다고 하는 대책은 주로 보면 최저임금을 덜 올림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 예. 또는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 사후 보장책 이런 것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역시 경제가 살려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으로 적극적인 공격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또 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하면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예산 배정보다는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덮기 위한 이를테면 눈에 드러나는 임기응변의 땜질 처방의 성격이 거치지 않았나라는 이런 비판이 있어요. 특히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주목을 끄는데요. 개소세, 이건 개나 소에 매기는 세금이 개소세가 아니고 예. 개별 소비세인데 원래 이 말이 특별 소비세예요. 아주 비슷한 물건에 대해서 붙이는 건데 개소세 인하를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보수 정권, 특히 한국당의 전매 특허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비싼 제품을 빨리 소비하라는 거거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외제 자동차라든지 초호화 자동차를 살 것 같으면 세금을 내려줄 테니까 먼저 사라. 이래서 아주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는 건데 물론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답답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임기응변의 단기 부양책에만 급급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냐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정부는 이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연초에는 좀 재정 투입으로 활기를 띠는 듯 하다가 하반기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